아름다운 식물들과 풋풋한 정원의 향기가 가득한 곳. 저는 지금 사랑과 자연 그리고 도시와 습지가 공존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 와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자연을 보니까 벌써부터 답답했던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넓은 박람회장을 조금이라도 더 둘러보려면 빨리 서둘러야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서 박람회장을 샅샅이 소개해드릴게요. 청량제 같은 자연의 향기가 있는 곳. 현대인들의 녹색 휴식 공간이 되어줄 순천만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마친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지구의 정원 순천만 생명을 심다라는 주제로 개막식을 갖고 장장 6개월간의 축제에 들어갔는데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급속히 확장하는 도심으로부터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생태 문화 체험회장, 그리고 전 세계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국제적인 축제입니다. 람사르협회가 지정한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국내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인정받은 순천만. 현재까지 멸종위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한 습지인데요. 이곳에 펼쳐진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축구장 약 100개 넓이의 면적이 들어선 박람회장은 순천만의 특성을 살린 정원과 수목원, 생태 습지 등으로 구역을 나눠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돼 있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중국 등 10개국의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국가별 전통 정원과 호주, 인도, 케냐 등 11개국에서 꾸민 실내외 정원을 엿볼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국제습지센터, 생태학습장, 미술관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 과연 하루 만에 이 많은 곳을 모두 둘러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시의 생태적 발전과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개최해온 1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행사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1990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이후 중국과 태국에서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식물과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 자연에서 만든 여유로움과 휴식, 나무, 풀, 꽃. 시선이 멈추는 모든 곳엔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이 묻어나고요. 발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박람회장 관람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넓어도 너무 넓더라고요. 저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길을 헤매고 말다니 아무래도 저 혼잔 어렵겠죠? 우와. 안녕하세요. 박람회장이 너무 넓고 볼거리가 많아서 혼자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죠. 저희 순천 정원박람회장은 넓이가 1111만 2,000평방미터나 되고 정원이 무려 83개나 있습니다. 와,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럼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한국정원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예, 한국정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해설자님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정원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멋과 문화를 알 수 있는 한국정원입니다. 출입구인 연희문을 지나면 궁궐정원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한국정원은 박람회장 11개의 세계 정원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자연 속에서 학문을 연구하던 옛 선비의 정원을 엿볼 수 있는 군자의 정원. 그 옛날 선비들이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 앉아 이 물소리를 들으며 아마도 시를 읊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조선시대 정원을 대표하는 창덕궁 후원의 부용지입니다. 사방에 담장을 쌓아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연못 안에서 정자를 바치고 있는 이 두 기둥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더라고요. 와, 여기는 연못에 물고기도 놀고 정자도 있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경복궁 후원에 있는 부용지와 부용정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오, 와, 그런데 이 연못이 반듯하게 네모난데요? 네모난 연못은 국민, 즉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 둥그런 것은 하늘, 즉 임금님을 의미하는 그런 연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는 정자치고 좀 화려한 게 아무나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 휴식하시고 또는 과거에 약간 유생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런 정자입니다. 왕과 왕족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즐기던 부용정. 정자 근처를 거닐고 또 세세하게 둘러보다 보니 마치 제가 조선시대 왕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부용지 건너편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문을 3개씩이나 만들어놨어요? 네, 이 문은 규장각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어수문이라고 합니다. 어수문은 고기와 물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와 같이 고기는 임금님, 물은 백성, 즉 신하와 임금이 한 5년일체가 되어서 정치를 잘 해달라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문은 임금님이 다니시고 옆에 있는 적은 문은 신하가 다니는 문입니다. 어수문은 오늘날의 도서관과 같은 규장각과 과거를 통해 등용된 인재들이 학문에 매진하도록 세워진 조합루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신하들이 다니는 작은 문은 높이가 낮아 통과하려면 고개를 숙여야 했고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낮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한국정원에는 궁궐정원, 신비정원, 사찰정원,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소망정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조선시대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양이 조금 독특한 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 문은 특이하게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문은 창경궁의 영경당으로 가는 불록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이것은 돌이 한 판으로 되어 있는 돌문이죠. 이 문을 지날 때마다 임금님께서 무병장수, 젊어지시라는 뜻이 들어있는 불록문입니다. 그럼 이 문을 지나가면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을 한번 지날 때마다 조금씩 젊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 주름이 걱정이거든요. 일단 한번 지나갔다 와볼게요. 예, 그렇게 한번 지나보세요. 어때요? 저 젊어진 것 같아요? 예, 많이 젊어질 것 같은데 또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네, 또요? 젊어진다는 말에 힘이 불끈.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로부터 자연은 생존의 터전이자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목을 신성시했던 우리 민족은 정원과 정자에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접목해왔는데요. 신분에 따른 위계와 공간 구성, 풍수지리, 음양 오행 사상 등 다양한 사상과 기술들이 함축돼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의 정원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정원이 갖는 가장 큰 특색은
가능한 한 자연에 손을 덜 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수능과 소박함의 미학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박람회장의 서쪽과 동쪽을 잇는 꿈의 다리.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는 미술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을 주제로 한 그림과 알록달록 꾸며진 14만여 개의 문자들이 다리의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꿈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길이 175m의 이 다리는 수십 개의 컨테이너를 두 줄로 설치한 후 실내에 여러 개의 작은 창을 내었고요.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구조처럼 대청을 통해 마당과 안채가 만나도록 설계했는데요. 모두의 꿈을 이어 만든 꿈의 다리. 정원 박람회에 단연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느낌으로 이어지는 풍경.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자연을 만끽해봤는데요. 이곳에선 서두를 필요도,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와, 가는 곳마다 풍경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더 빨리 많은 곳을 구경하고 싶어요. 이번엔 어딜 가는 건가요? 예,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 독특한 문화 공간? 그게 뭔데요? 예, 직접 가서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저를 궁금하게 만든 이번 정원은 이름이 무척 독특한 곳입니다. 박람회장의 핵심 동선에 자리 잡은 일명 갯지렁이 다니는 길. 순천만의 갯벌을 모티브로 만든 정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갯벌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원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갯지렁이가 기어가며 만들어낸 길 또는 거대한 나뭇잎의 모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와, 아래에서 볼 때는 하나하나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는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요, 시원하게 펼쳐진 전경이 정말 운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이 성큰 정원입니다. 성큰 정원은 위에서 아래라 내려다보는 정원이죠. 그리고 이 정원은 나뭇잎 형상을 띤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갯지렁이 다니는 길은 주변보다 움푹 들어간 성큰 가든. 우리말로는 뜨락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지하로 통하는 공간을 꾸미는 정원입니다. 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땅을 파야 하는데요. 2m 이상 땅을 파내자 갯벌층이 드러나 두툼한 언덕을 만든 뒤에야 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정원 입구에 심은 나무는 도로를 확장하고 버린 나무들을 옮겨다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주위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보는 갯지렁이 길. 마치 시골길을 걷는 듯한 정겨움과 마음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외에도 갯지렁이 다니는 길 주변에는 독특한 구조와 디자인을 가진 체험관들이 있었습니다. 토끼와 다람쥐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이 사는 덤불숲 파고라와 손바닥만한 햇빛 한 조각이 밝혀주는 쥐구멍 카페, 숨고 싶고 쉬고 싶게 만드는 개미굴 휴게실 등 공원 곳곳에 재미있는 공간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저절로 멈춰서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정원을 굉장히 잘 꾸며놔서 볼거리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정원 박람회 왔다고 그냥 3개의 정원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순천에 대한 점도 많이 나와 있어서 지역 특색도 잘 나와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갯지렁이 모양을 본떠 만든 갤러리와 도서관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연스러운 멋을 살린 도서관에는 생태 및 정원 관련 도서와 어린이 그림책 등 800여 권이 구비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바뀌는 미술품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정원 안에서 누리는 여유. 사람은 자연 속에서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법이 아닐까요? 와, 이 숲속안에 이 또 도서관 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이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들어오자마자 그 시원한 느낌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오아시스 안에 제가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식과 힐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정원을 거닐다 보면 향기로 가득한 특별한 꽃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꽃 중의 꽃, 바로 장미정원인데요. 34만 종의 장미꽃들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곳은 일명 야수의 장미정원이라고 합니다. 야수의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궁금하시죠? 동화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가꾼 꽃이 장미이기 때문인데요. 이야기 속에서 모티브를 잡은 이 정원의 디자이너는 얼굴은 흉측하지만 마음만은 아름다운 야수의 마음을 장미 정원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장미들이 더 예쁘고 싱그러워 보이더라고요. 와, 완전 장미 천국이다. 야수의 장미정원에서도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품종들이 있는데요. 이름하여 참으로 어여뻐라 장미 베스트 3. 검붉은 치맛자락이 겹겹이 쌓여있는 듯한 이 품종은 쿠로초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흑장미로 불리는 쿠로초는 강한 태양빛에 잘 견디며 방사형으로 꽃잎이 나기 때문에 어여쁜 자태를 오랜 시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싱그러운 연분홍빛으로 보는 이들을 설레게 만드는 장미, 썸머 레이디입니다. 여름의 숙녀라는 의미의 이 장미는 상큼한 컬러뿐만 아니라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어 바라보고 있노라면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하네요. 참으로 어여뻐라 장미 베스트 3. 마지막은 우유빛깔 파운틴 스퀘어인데요. 백조의 우아함이 느껴지는 이 품종은 커다란 흰색의 꽃잎이 인상적이죠. 파운틴 스퀘어의 새하얀 자태는 보면 볼수록 마음까지 하얗게 정화된다고 합니다. 장미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불리지만 조금 더 알고 보면 각각의 장미꽃이 어떤 나라의 기술로 품종 개량됐는지,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곳 야수의 장미정원에선 여유롭게 꽃들을 감상하며 각 장미의 프로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꽃 속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다 보면 내 얼굴이 꽃보다 아름다워 보이는 착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가족과 연인, 친구들 모두 장미정원에선 눈으로 보고, 코로 느끼고, 포즈 취하고, 카메라 셔터 누르랴 모두 다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호수. 이곳이 바로 순천 호수정원입니다. 호수 중심에 언덕 하나가 솟아있고 언덕으로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알고 보니 이 호수 정원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와, 여기는 언덕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뭔가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혹시 담겨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원은
영국의 유명한 찰스 쟁스가 순천을 설계한 것으로서 순천을 두르고 있는 산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 물은 순천 시가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 다리는 순천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동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원이 순천을 형상화해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부터 남봉언덕, 인제언덕, 해룡언덕, 순천만언덕, 맹무언덕, 그리고 가장 높은 이것이 순천 봉화언덕이라고 부릅니다. 해설사님 말대로 이 순천 호수 정원은 세계적인 지형 디자이너 찰스 쟁스가 순천시의 풍경과 순천만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인데요. 호수와 호수를 둘러싼 6개의 언덕, 그리고 나무 데크는 순천의 지형을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정원 중심에 있는 봉화언덕은 순천 도심의 우뚝 선 봉화산을 나타내며, 호수는 도심을, 호수 위의 나무 데크는 순천을 가로질러 흐르는 동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생태도시로서의 순천을 상징하는 순천 호수정원. 그 중심에 있는 봉화언덕은 높이가 16m 정도인데요. 이 언덕 위에 올라서면 박람회장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언덕을 둘러나 있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시선을 멀리 두고 길을 걷다 보면 박람회장의 얼굴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데요. 높이마다 색다르게 보이는 풍경들. 위에서 바라보니 각 정원들의 개성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는데요. 해설사님과 정원 이야기를 하며 언덕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 이 호수 한가운데 있는 언덕을 빙글빙글 나선형으로 돌면서 올라왔는데요. 돌면서 구석구석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돌아 멀리 와야 돼서 되게 가로질러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면서 주변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왜 길을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올라오도록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순천 호수정원을 디자인한 찰스 쟁스는 정원 디자인이란 자연을 이용하는 예술이며 자연과 인간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봉화언덕 위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람을 타고 자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의 정원은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시키는데요. 영국인들의 생활은 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생일날 가든 파티를 연 이후로 지금까지 가든 파티가 이어져 오고 있는 영국. 영국인들은 정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티타임을 가지며 예술 활동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국인들에게 정원은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펼쳐진 영국의 정원은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 조용한 전원 풍경이 담겨 있는데요. 빅토리아 시대의 폴리팜 가든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팜 가든이란 텃밭과 정원이 결합된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라벤더를 비롯한 각종 허브들과 꽃들이 구역별로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브 향기가 감도는 영국의 정원에 머무르다 보면 여유로운 오후에 독서와 다과를 즐기던 영국인들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세계의 정원을 거닐다 보면 베르사유 궁전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프랑스 정원입니다. 루이 14세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궁전 앞마당에 펼쳐진 정원은
프랑스의 엄격한 형식미를 엿볼 수 있는데요. 17세기 무렵부터 평면 기하학식 정원이 발달한 프랑스. 명확한 공간 구분, 강한 축선, 장엄한 규모, 그리고 자수를 놓은 듯한 화려한 화단은 프랑스 정원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의 기하학식 정원 양식은 18, 19세기 영국의 풍경식 정원 양식과 양대 산맥을 이루었는데요. 이러한 프랑스식 정원 스타일은 현대까지 전해져 테마파크나 이벤트 화단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원들을 감상하며 그 역사를 들어보니 눈에 들어오는 풍경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그 규모만큼 볼거리, 생각할 거리가 풍성합니다.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유난히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한 정원을 발견했는데요. 풍차하면 떠오르는 나라, 네덜란드의 정원이었습니다. 유럽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에선 다양한 꽃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명성대로 눈길 닿는 곳이 꽃밭이요. 멋진 포토존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사람들 중에 유독 커다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와, 시원해요, 이제. 정말 순천만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원 한복판에 웬 신발이에요? 이 신발이요.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 신발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하멜이 우리나라를 탈출할 때 우리 고유 남학신을 가지고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서 관광 상품화해가지고 가져온 남학신입니다. 그럼 저도 이거 좀 신어봐도 돼요? 아니, 한번 신어보세요. 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소속 선원이었던 하멜은 1653년 일본으로 가는 도중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하멜은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10여 년간의 조선 표류기를 기행문으로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를 최초로 유럽에 소개한 하멜 표류기입니다. 제가 신어본 이 나무 신발은 우리나라의 남학신과 비슷해서 하멜이 조선의 신발을 네덜란드로 가져가 전파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진짜로 우리의 남학신과 비슷하지 않나요? 네덜란드 정원에선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 그 꽃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네덜란드 하면 튤립이잖아요. 왜 튤립이 한 송이도 없는 거예요? 튤립은요 4월, 5월에 피는 봄꽃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다 지나서 튤립이 지고 다른 꽃으로 다 교환해서 심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꽃들도 다 네덜란드 꽃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젤로니라든지 멜라포디움, 천일홍 등 이 많은 꽃들도 전부 네덜란드에서 개량해서 세계에 이렇게 내다 판 꽃입니다. 저는 네덜란드 꽃 하면 튤립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요. 꽃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산업의 50%가 화훼 산업이며 또 그래서 네덜란드를 화훼의 나라, 꽃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죠. 꽃의 나라 네덜란드의 매력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네덜란드 정원. 꽃들의 향연을 조금 더 누리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바로 풍차입니다. 풍차 내부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눈앞의 꽃들이 한꺼번에 펼쳐지는데요.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예쁜 꽃밭에서 향기로운 추억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릴 때 네덜란드 놀러 갔었는데 풍차도 너무 예쁘고 꽃들도 진짜 예뻐가지고 좋았었는데 이 네덜란드 정원 보고 나니까 어릴 때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진짜 너무 좋고 정원도 예뻤습니다.
다른 정원도 많이 둘러봤는데 네덜란드 정원은 다른 정원들보다 더 이렇게 화려한 것 같고요. 그리고 풍차가 있으니까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발길 닿는 대로 시선 가는 대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정원 여행. 세계 정원을 누비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체계적인 여행 계획을 세워야겠죠?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하며 자연의 기운을 듬뿍 얻을 수 있었던 힐링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다양하게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꽃도 너무 이쁘고 나무도 잘 된 것 같고 좋고 재밌었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넓어서 너무 놀랬고요. 진짜 너무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을 정도로. 네. 숨쉬는 지구, 푸른 지구의 중요성을 저절로 깨달을 수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쉴 새 없이 일과 생활에 쫓기는 듯 사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곳에 있을 것 같은데요. 초록의 식물이 주는 편안함과 마음의 치유. 땅과 하늘 사이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울림. 우리의 자연이 전하고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정원에서 그 선물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는데도 절반도 채 둘러보지 못한 거 있죠.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역시 자연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정원에 담긴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 속에서 만끽하는 휴식. 여러분도 순천만에서 건강한 자연을 만나보세요.